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모아서 또 종합 취재하고 확인해서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어제는 1월이었지만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월요일 3월 23일에 뵙게 됐습니다. 주말 동안 이 검찰 대신 앞으로 중수청이 수사를 하게 되는 법안, 그리고 바로 주말 전에는 이 지금 공판 검사들이 담당하는 공소를 공소청이 하는 법안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죄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가 중단됐던 세 건의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국정조사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 본인의 그 재판 리스크를 다 없애고 또 지방선거까지 국정조사를 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몰아치기 위한 카드로 준비를 했지만 이것이 엄청난 역풍을 이재명 정권에 가져다 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하기 나름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지만은 여건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주말 토요일에 중대범죄수사청 법이 국회에서 일방 처리가 되면서 수사 기소권 분리가 되는 검찰이 해체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그 상황이 이제 다 실제화됐습니다. 검찰청 해체법은 이미 다 통과가 돼서 10월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있죠. 그 10월까지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일종의 사형 집행을 남겨두고 있는 이 상황이 됐는데, 자, 그 이후에 두 가지로 쪼개져서 어떻게 할지를 법률로 정하는 그 법안들이 다 주말까지 다 통과가 됐습니다. 10월에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죠. 그러면은 중수청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고 그 수사 결과를 가지고 공소청이 기소를 맡게 되는데, 공소청이 전에처럼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이 또는 그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을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것만 주느냐 안 주지 않느냐가 남겨져 있는데, 이거는 형사소송법 관련 문제라서 지방선거 이후로 밀어놨죠. 이것은 하나의 내관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이재명 쪽에서 공소취소하고 거래를 했다는 그 의혹이 김호준 TV에서 그 내용이 나온 폭로가 된 바가 있었죠. 자, 지금 허지부지 되는 상황이지만, 자, 국정조사를 하면은 이 문제도 꼭 짚어야 됩니다. 어쨌든 국회를 통과한 중수청 신설법에 보면은 중수청 수사관은 검찰을 대신합니다. 검찰을 대신해서 검찰이 이제 없어지니까는 대부분의 검찰청의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다 가고 지원을 받았는데 중수청에 가는 검사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이제 검사라는 이 명칭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수사관이 되는 거죠. 중수청 신설법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관은 검찰을 대신해서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사업,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이렇게 6개 중대범죄를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 검사의 법 왜곡죄 새로 만든 것도 이 중수청에서 수사를 합니다. 지금 중수청이 지금 없으니까는 경찰이 이 수사를 하고 있죠. 1호 법 왜곡죄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이런 법안들이 정말 그 선진국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 왜곡죄는 물론이고 공소청, 경찰, 공수처, 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 토요일 날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리고 처음 정부 안에서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는, 그런 거는 검사들이 일종의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강경파의 주장으로 이것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수청이 공소청에 통보 안 하고 그냥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권한까지 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법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됐고, 바로 그 직전에 통과된 공소청법, 여기도 이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그 검사의 통제 기능, 이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사실상 이 검찰이 이 공소청으로 많이 간다고 하지만 검사들이 전부 다 그 어떻게 보면 안락사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지금 기존의 검찰은 안락사 당하고 있다. 자, 그런데 검찰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내용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이 장이 펼쳐졌다. 그런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그 내용까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차장 검사는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차장 검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소청법, 중수청법 이 두 개를 통해서 수사와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사실상 안락사시킨 것이다. 몇 안 되는 권한마저 다 뺏어갔으니까 공소청 검사들이 이 책임감 있게 일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자, 그런데 수도권 지검의 한 평검사는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다수의 검사까지 정치권이 악마화해서 조직을 통째로 문 닫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죠. 검찰 지금 수뇌부, 지휘부는 이재명 쪽과 가까운 좌파 성향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일선 검사들은 숨죽이고 있습니다. 숨죽이고 있는데 마지막 두 가지 저항하는 그 최후의 수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쟁점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 하나가 남아있죠. 지금 그 이재명도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보안 수사권 가지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공수취소권 이것과 맞바꾸는 딜을 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김어준 방송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을 바꾸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로 일단 밀어놨다. 이것은 강경파, 정청래 그리고 그 배후에는 김어준이 있죠. 이쪽에서 일단 이재명의 이 체면을 좀 세워주는 그런 것이지만은 대체적인 예상은 그 보안 수사권도 다 폐지를 해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정말 그 어떤 그 공소장을 발행하는 자판기에 불과해진다. 자,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이 검찰이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일단 이 안락사를 지금 검찰이 앞두고 있다. 안락사를 앞둔 검찰이 어떻게 지금 그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할 것인가. 자, 그 부분이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그 상층부 지휘부는 이재명 쪽과 가까운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속속 이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상고를 뭐 포기를 하고 항소도 포기하고 뭐 이런 그 사례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그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는 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이 항소 포기 이것도 일선 검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위에서부터 찍어 내려 누른 것이죠. 그래서 그때 검사들이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것뿐이 아니고 뭐 그 돈봉투 사건, 송영길, 윤관석 이런 데도 전부 다 검찰이 상고를 취하를 했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을 비롯해서 3명은 항소를 아예 포기를 했고 뭐 하나 둘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런데 이런 검찰이 상소를 계속 포기하는 것은 이재명의 사실상 지시에 따른 거죠. 이재명이 작년 9월에 뭐 그런 말을 갑자기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그 어떤 상소 간행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막 그 상소를 막 포기하는데 검찰에서 근데 주로 정권과 관련된 그 사건들을 포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이 항소 포기 이거는 이재명과 직접 관련된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은 친명 그룹이 먼저 나서가지고 공소 취소를 아예 해버리겠다. 1심 재판 중인 거 3개. 이 3개는 대장동하고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가 묶여있는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하고 있는 그것 재판 하나하고 이 공소 취소는 1심이 선고되기 전에 사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장동 사건 하나하고 대북송금 사건하고 또 그 법인카드 이용 사건 이거를 이제 공소 취소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 위헌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 위법한 사안들을 재판 중인데 그거를 털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고 위헌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민주당이 이것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명칭은 검찰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강행 처리를 했는데 여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위례 개발 비리 의혹, 김용 금품 수수 사건,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문재인 것까지 막 끼워 넣어가지고 어제 그거를 요구서를 강행 처리를 했고 특위는 이미 구성됐죠. 국민의힘이 좀 주저하다가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들어가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공은 차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끌고 가서 공수처의 구실로 삼으려 할 게 뻔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싸워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들어가서 일단은 운동장을 가급적이면 평평하게 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특위위원수부터 지금 11대 7 절대 불리합니다. 11대 7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 원래 20명인데 나머지 2명도 이 좌파 정당이기 때문에 거의 13대 7이죠. 그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투력 있는 사람들을 좀 더 투입을 해서 교체를 해서 이 투쟁력을 키워서 가급적이면은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 뛸 사람들은 누구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권이나 이런 것을 민주당이 자꾸 막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제대로 이렇게 엄호를 해주는 엄호 사격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나와서 뛸 사람들은 이 조작 기소를 했다고 일종의 누명을 쓰게 된 이 검사들 그리고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또 법 왜곡죄 적용 대상까지 되겠죠. 나중에 이 판사들 그 사람들도 정인 참고인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 사람들을 안 부를 수가 없죠. 아무리 좀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이화영이나 이런 사람들,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만 부르면은 이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기소가 조작됐다고 하면서 그 검사들을 기소를 한 검사들을 안 부르면 수사를 한 검사들을 안 부르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엄청난 역풍이 붑니다. 거기다가 관련자 공범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 가령 대북송금의 이화영 같은 경우 거기도 판사들도 불러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검사들은 아마 나올 검사들이 좀 있을 겁니다. 박창용 검사나 강백신 검사나 또 서울중앙지검장 했던 이창수 물론 이 검사들도 이게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나가지 지금 당장은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를 하지만은 실제로 판이 서면은 본인들이 그 사건을 조작했다는 그런 누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지금 법원도 보글보글 끓고 있죠. 이 법 왜곡죄, 무슨 사심죄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면 여기 나와서 좀 그런 악법 세계 또 대법관 정음포까지 악법 세계가 이재명 구출을 위한 건데 결국은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판결 그러니까 재판이 중단됐으면은 국회에서 사실상 이게 이재명 재판처럼 되는 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나와서 어떤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설명을 하고 판사는 이 재판이 제대로 법 적용을 한 것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그런 장이 지금 펼쳐졌다. 이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 국정조사가 민주당이 의도한 대로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얼마나 일단 판사나 검사가 여기 참 나오기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위법이기 때문이죠. 지금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한 겁니다. 이 국정감사조사법 8조에 보면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그 공소 취소를 위한 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 국정조사는 위헌이고 위법인 거죠. 그리고 사법부 재판을 입법부가 관여를 하게 되니까 위헌까지 되는 겁니다. 상권분리 위반이라서. 그래서 판사와 검사들이 그 위법한 국정조사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판결을 잘못했고 또 수사를 엉터리로 했고 조작했다. 이걸 그대로 누명을 쓰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한두 사람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면은 다른 판검사들도 따라서 본인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정치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국정조사 대상 기관을 보면은 대법원이 있고 수원고등법원, 여기는 수원고등법원은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에게 유죄를 줬죠. 1심, 2심, 3심 전부 다 유죄였고 대법원에서 최종 7년 8개월형을 받았고 서울고법에서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화영에게 대북송금 관련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나중에 부르려고 하겠죠. 민주당에서. 그렇다면은 대법원장이 정말 나가게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이라도 나가든지 해서 이재명 쪽의 혐의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른 것을 국민에게 직접 알리는 이 국정조사를 하면 TV를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검,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도 전부 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검사들을 정인 참고인으로 채택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임하면은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 대장동 그런 수사들 또 이걸 외에 경찰청, 국정원 관련자들도 부른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가급적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람들을 정인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할 거지만 꼭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은 분명히 있죠. 수사를 직접 했던 검사, 판결을 내린 판사, 여기는 불러서 본인들은 아마 안 나오기를 바라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판검사들이 본인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제 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이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종의 이재명이 유죄냐, 무죄냐, 정말 공소가 기각됐느냐, 진짜 범죄 혐의가 있느냐, 이걸 이제 국민이 판단을 하는 일종의 공개 재판,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기간이 50일인데 국정조사 지방선거 26일 전까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초기 이수는 이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야죠.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 좀 지지부진하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빨리 공천파동을 매도 짓고 지방선거로 돌입하면서 초기 이수, 이 국정조사를 가지고 이재명 정권이 워낙 출범을 하면 안 되는 정권이었다. 이런 5개의 재판이 다 5개 재판을 받고는 피고인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도 지금 중단됐죠. 해서는 안 될 정권이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저러의 장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50일 동안 국정조사를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이수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검사 판사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을 깔아주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번 국정조사에.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새로 이것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게 있죠. 이거 다수당이 포함 안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 배우설 그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갑자기 항소 포기해서 김만배하고 남욱에게 돈보따리를 안겨준 거, 이거는 이재명 정권 차원의 일이죠. 자,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최근에 불거진 김호준 방송에서 불거진 이재명의 재판 거래설, 사법 거래소, 이재명이 행사할 수 있는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주는 대신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공소 취소를 해주는, 자, 그런 사법 거래 의혹도 지금 파헤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장이 펼쳐지면은 충분히 그것을 이슈와 쟁점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참 한 두 가지 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그 국정조사에 임해서, 정인이든 참고인이든 임해서 그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일일이 전부 다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왜 내가 기소를 했는지, 왜 정당한 기소인지, 사건 조작이 아닌지 이거를 설명을 하는, 자, 그런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용기를 내서,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알려서 본인들의 결백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런 기회가 왔으니 그걸 차버리면 안 되겠죠.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안락사를 당하기 직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 반전을 할 수 있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로 기소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직접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항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저항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공소 취소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공소를 제기를 한 쪽이 취소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소 취소 마지막 선택은 아무리 이렇게 국정조사를 해서 그 구실로 공소 취소를 정권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마지막 공판 검사가 그거를 거부를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나중에 정성호는 감옥 가게 되죠. 직권남용으로. 그래서 정성호는 그거는 안 한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검찰 수뇌부의 이 변칙적인 압력에 의해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판 검사들, 젊은 검사들이 거기에 정권의 도구로 자기들이 사용된다는 걸 뻔히 알죠.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새로운 혐의 사실을 넣어서 다시 공소를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젊은 검사들은, 공소 취소에 동원된 젊은 검사들은 그 본인은 완전히 주홍 글씨를 새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법률적 요건들이 있죠. 자, 공소 취소 제도라는 것이 그 사유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법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공소 취소가 된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전혀 그 상관없는 거죠. 공소 취소 대상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공소 취소가 되는 것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때는 아예 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무죄 판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이거 절대 공소 취소하면 안 되죠. 검찰 입장에서. 그리고 뭐 진범이 근거되거나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고, 기소 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사정이 변해서 처벌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공소 취소할 수 있고, 기소 후 사면이나 형이 폐지된 경우 공소 취소하고, 기소 후에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돼서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되는 경우 공소 취소를 하는데, 이재명은 아무것도 해당 안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버틸 수가 있죠. 젊은 검찰들이 그 폐기, 그리고 지금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정권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리고 공소 취소는 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허용이 되고, 공소 취소가 검찰이 그 제기를 하면은 법원은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 공소 취소를 마지막에 취소장에 도장을 찍는 젊은 공판 검사들이 지금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불만이 팽배하고 또 정권에 대해서는 그걸 검찰 자체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공부해서 고시에 합격하고 요새는 뭐 로스쿨 졸업하고 이 시험에 합격하고 해서 검사가 됐는데 완전히 안락사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했죠. 그러면 검찰이 뭔가 저항을 할 텐데 그 두 가지 판이 장이 만들어졌다. 하나는 이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국민을 향해서 소명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마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공소 취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정부가 만약에 압력 행사하면 그거 폭로하면 됩니다. 폭로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검찰에게는 가 있습니다. 그러니 10월 되면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데 검찰청이 아마 그 전에 10월 전에 이재명 사건을 털어버리려고 이렇게 서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완전히 안락사 당하기 전에 이재명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좀 멈추게 하는 그런 효과도 나올 거로 기대를 합니다. 검찰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 두 가지 측면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그걸 계속 그런 용기를 내도록 독려를 해서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